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이틀 만에 10만 명이 늘어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럽 각국이 증가하는 환자와 사망자들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는 우리 교민들 오후 2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최근 며칠 감소세를 보였던 스페인에선 감염자가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9천 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환자가 9만 4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849명이 숨지면서 발병 이래 일일 사망자도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지난 주말 새 집계되지 않은 환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스페인 보건당국은 설명했지만 질병통제국장마저 확진 판정을 받아 화상으로 브리핑을 할 정도입니다. De las unidades de cuidados intensivos y lo que no podemos es pretender tomar medidas nuevas sin poder valorar ni siquiera mínimamente el impacto de las que vamos implementando. Esto no es una carrera hacia arriba, ¿no?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은 프랑스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새 7천 명이 늘었고 사망자도 5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에게 필요한 마스크는 주당 4천만 개에 달하지만 하루 한 장 배급도 힘든 상황.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뒤늦게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Produisions en France 3,3 millions de masques par semaine. Fin avril, nous serons à plus de 10 millions. Nous aurons plus que triplé. 영국도 하루 확진자가 3천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380여 명 가운데 10대 1명이 포함됐고 벨기에에서도 12살 소녀가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가 80만 명을 넘어선 상황, 불과 이틀 만에 1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4만 명 넘는 사망자의 4분의 3은 유럽에서 발생했고 이탈리아에서 11,000여 명이 숨져 가장 많았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교민과 유학생 등 300여 명이 탑승한 1차 전세기가 현지 공항을 출발해 오늘 오후 인천에 도착합니다. 2차 전세기는 로마와 밀라노를 거쳐 200여 명을 태운 뒤 내일 들어오게 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2만 명 가까이 늘 정도로 폭증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간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정책 전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금채랑 특파원입니다. 앞으로 30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택 대피 등 지침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라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향후 2주가 고비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rough 2-week period. As a nation, we face a difficult few weeks as we approach that really important day. 미국 내 확진자는 18만 8천 명, 사망자는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동부 뉴욕주, 그 가운데서도 인구 밀집 지역인 뉴욕시의 확산세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만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미 보건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 사회적 거리 두기론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일반인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안이 폭넓게 논의 중입니다. idea of getting a much more broad community-wide use of masks outside of the healthcare setting is under very active discussion.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시적으로 나와 일반인들의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는 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For a period of time, not forever. I mean, we want our country back. We're not going to be wearing masks forever, but it could be for a short period of time. 하지만 백악관 내부는 물론 세계 보건기구 관계자들도 정부 차원의 일반인 마스크 착용 권고엔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마스크 쓰기를 꺼려하는 문화에다 의료진까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자칫 마스크 대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강력히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택 대피령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확진자와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G20 재무장관 등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동 계획을 15일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흥국 금융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 연방준비제도도 해외 중앙은행에 달러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한은 오는 15일, 다음 회의 때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그룹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행동계획에는 저소득 국가의 채무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와 신흥국 금융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G20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코로나 사태 대응책을 조율하기 위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만들어진 금융안정위원회와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도 달러 유동성을 푸는 조치를 또 내놨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국채시장 등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대출기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구는 최소 6개월 동안 가동될 예정입니다. 연준이 설치한 기구를 통해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제공받고 달러와 현금을 대출해주는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해외 중앙은행에 부족한 달러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연준의 조치입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공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됐다가 하반기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른바 V자형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실업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관측했습니다. I encourage all small business, that's about half of the U.S. private payroll. Go back and hire your workers because the government is paying you to do that. 골드만삭스는 실업률이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봤고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미국 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오늘부터 격리 대상이 해외 모든 지역 입국자로 확대가 된 거죠? 네, 오늘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유럽, 미국발 입국자만 2주 자가 격리 대상이었는데 전 지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단기 체류자도 국익 또는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격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은 관련법에 따라 강제 추방, 입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네, 증가하는 해외 유입 사례를 차단하는 조치인데 현재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786명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5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1.9%인 476명이 내국인이고 42명이 외국인입니다.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이 전체 절반을 넘는 28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주에서 유입한 확진자는 157명, 중국의 아시아 지역이 60명 순서였습니다. 입국 검역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어제 15명을 포함해 217명이고 301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결과 해외 유입 사례로 조사된 사례입니다. 어제 하루 늘어난 확진자 숫자와 해외 유입 사례 분석은 잠시 뒤 10시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수도권 집단 감염 가운데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3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서울시 집계 기준으로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17명 추가됐고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주민인 교회 신도들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신도 가운데 2명이 금천구에 있는 콜센터 직원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콜센터 직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도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영국에서 귀국한 20대가, 오산에서는 필리핀을 방문했던 3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이달로 미뤘던 공무원 임용 필기 시험을 한 차례 더 연기해 올해 6월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지방직 시험과 병합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기도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병원이 오늘부터 폐쇄됩니다. 직원들과 입원 환자 등 2,5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됩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10명입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1명씩의 확진자에 이어 어제 하루에만 간호사 1명과 간병인 4명, 환자 2명, 미아원 1명 등 모두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 병원 최초 확진자인 75살 남성은 이틀 전 새벽 확진 판정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들 모두 이 병원 8층 병동에서 일했거나 입원을 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천 옹진군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달 22일과 24일 사이 의정부 성모병원 8층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살 여자 어린이도 지난달 25일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의정부 성모병원과 연관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르자 의정부 성모병원은 오늘 오전 8시부터 병원을 폐쇄했습니다. 이미 예약돼 있던 외래 진료와 신규 입원 수속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다만 입원 중인 환자 400여 명은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 2천여 명과 입원 환자 400여 명, 그 밖에 보호자와 간병인 등 약 2,5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올해부터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잠정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접으며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잠정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진 간에는 이미 협의가 모두 끝나 최종 결정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최근 7차 협상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틀을 벗어난 수준의 대폭 인상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관련 전화 통화를 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이 갈등을 빚지 말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두 정상이 공유한 뒤 지난 주말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국이 기존 분담금의 몇 배를 요구하던 무리한 요구에서 물러나면서 한미 양측은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협상 때 1년으로 줄였던 협정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다시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정 공백으로 오늘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8,5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천여 명이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가지만 협상이 서둘러 타결되면 사상 초유의 무급 휴직 사태도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국내 현황과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격리 해제된 분들이 5천 명이 넘는데 전체 현황 알려주시죠. 네, 현재까지 집계된 확진자는 모두 9,786명입니다. 어제 0시 기준인데요. 이외에 늘어난 확진자는 잠시 뒤 10시 공식 집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확진자 중에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5,400여 명으로 현재 격리 중인 환자보다 1,000명 이상 많습니다. 확진자는 전날보다 125명 늘어서 다소 늘어난 모습인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60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절반 정도입니다. 제2미주병원 집단 감염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도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서 전체의 3분의 1가량이고요. 검역 과정에서는 다시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검역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유입 확진자도 추가돼서 지금까지 모두
5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5.3%에 이릅니다. 유입된 지역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유럽 지역인데요. 유럽 입국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초록색이 미국 등 미주 지역인데요. 어제도 20명 가까이 늘어서 지금까지 157명입니다. 게다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국과는 달리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중국의 아시아 국가의 유입이 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최근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도 시행됩니다. 네, 국내 사망자 수치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사망자가 어제도 6명이 더 늘어서 지금까지 모두 164명입니다. 실제로 이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명률도 이달 초까지만 해도 0.5% 정도였지만 지금은 1.6%에 이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에 고령층이 많은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고령층은 전염이 되면 중증 이상으로 악화돼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증과 위중 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지금 60대 이상이 전체의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여겨볼 점은 20대에서 1명의 환자가 있고요. 40대에서도 3명의 중증과 위중 환자가 발생한 걸로 확인된 걸 보면 젊은 층에서도 모두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층 역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는 워싱턴 주민의 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슈퍼마켓의 경우 한 번에 10명만 쇼핑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같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주민들을 위해 슈퍼마켓이 최근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배달 로봇입니다. It's been great. People rely on us for groceries. 스타쉽이라는 회사가 만든 로봇 4대가 무료로 식료품을 고객의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고객들은 전화로 물품을 주문하면 됩니다. So just those two things, right? It's on its way. 1.6km 주변에 있는 고객의 집으로 30분 안에 로봇이 달려갑니다. 배달 직원과 고객이 마주칠 필요가 없습니다. I'm going to use this all the time. This is awesome. 코로나19로 불안한 시기에 물품을 배달하는 로봇을 지켜보는 주민들 얼굴엔 잠시나마 미소가 가득합니다. 일본도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집에서 즐기는 관광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유명 관광지. 예년이면 많은 사람들로 붐빌테지만 올해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문은 열려 있지만 인파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まだそこが見えないですからね。そこのやっぱり先行きがわからない不安っていうのはやっぱ大きいですよね。 최근 조사를 보면 여행사는 예약이 7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관광 명소인 교토 아라시야마인데요. 한산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해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강조할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색다른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른바 집에서 즐기는 관광인데요. 야마구치현의 한 여관은 여관 주변 산책로를 가상현실로 제작해 명물인 보거 요리와 함께 통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의 한 온천시설에서는 온천수 300리터를 우리 돈으로 22,000원 정도의 가격에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가정폭력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들은 요즘 학교나 놀이터 대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입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평소에는 없던 가정폭력까지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Problem ist gerade die soziale Isolation. Das heißt, viele Menschen sind zu Hause in einer kleinen Wohnung, 5, 6, 7 Personen in einer 70 Quadratmeter Wohnung. Da kann es natürlich ganz schnell zu Problemen führen, wenn nur eine Kleinigkeit passiert. 일자리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가운데 보육시설은 모두 문을 닫아 자녀를 대신 맡길 만한 곳도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는 쌓여만 가고 결국 분풀이의 대상이 힘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부는 벌써 이런 흐름이 파악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주변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대외무역의 창구 기능을 해온 저장성 닝보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송길이 막혀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닝보시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힘을 모아 방향을 내수로 돌렸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15,000개가 넘는 닝보시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예정인데요. 현지 전자상거래와의 협력으로 연간 매출은 한화 13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장성 이우시는 스촨, 충칭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20여 개 투자 유치팀을 자체 파견했는데요. 200명이 넘는 스촨성 개인 투자자들이 이우시 소상공인이 만든 제품을 직접 보기 위해 전세기를 타고 오는 등 벌써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4월 9일, 16일, 2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됐죠. 등교는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고3 학생들의 걱정과 불안이 큽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예상했던 대입 일정이 어그러졌습니다. 수능 일자가 연기되는 것은 물론 수시는 사흘 정도, 정시는 열흘 안팎으로 모집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마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수능 날까지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갈아엎고 이제 새롭게 그 계획을 짜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피로감이 쌓이죠. 원격 수업으로 충분할까? 학원에 안 가면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도 털어놨습니다. 학교 가던 시간조차 이제 과외 같은 학원에 수업 시간을 더 들이게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학원 안 다니고 학교 수업 위주로 듣던 학생들은 더 그 격차가 커지게 될 것 같아요. 일선 학교 교사들도 온라인 수업이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회의 섞인 반응이 훨씬 더 많았어요. 괜히 잘못하면 욕만 먹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고 깊이 있는 학교 수업의 장점이 퇴색될까 걱정입니다. 사실 학교 수업이라는 게 이게 주고받고는 피드백이 바로바로 돼야지 되는데 고3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보는 거랑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교사와 학생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 걱정들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한 평가 방식이 되도록 저희가 현장에도 그 지침을 마련해서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난이도 조정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는 모의고사 성적과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첫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숙박 음식과 여행업에서만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7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에 서울 명동,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호텔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내걸렸고 상가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일터를 떠난 직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다 쉬고 있거나 뭐 공부하거나 뭐 거의 다 그렇게 할 거야 아마. 직원들도 지금 거의 다 무급휴가 보내고 이런 한국에. 코로나19 한파에 가장 먼저 얼어붙었던 숙박 음식업과 여행업. 실제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6만 5천 명 줄었습니다.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로 봐도 종사자 증가폭이 16만 3천 명, 1년 전보다 0.9%에 그쳤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대구, 경북, 경남은 6천 명이 하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감염병 유기 경보가 1월 27일 경계,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으로 집계된 사업체 고용 지표로서 코로나19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3% 늘었지만 영세 사업체가 상당수인 300인 미만에선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사람보다 나온 사람이 14만 명 많아진 것도 위기 신호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해고 금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총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2월은 시작일 뿐 정부도 코로나19의 일자리 영향은 더욱 광범위한 계층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4월의 첫날이 오늘 오후부터는 봄바람이 심수를 부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내륙 등 중서부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청명과 한식에 있는 이맘때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데요. 산불은 진화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차차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의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의 미세먼지에다 오전에 국외에 오염물질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의 비는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흐리다가 낮에 서해안 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대구가 20도, 전주, 광주가 18도로 어제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 3,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통합뉴스룸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